안녕하세요. 블랙엔젤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청구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름 흐뭇하네요. 오늘은 주간보호 수급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주간보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미이용일에 대해 특례비용을 받을 수 있어 그 부분을 청구하는 방법과 6월 달부터 종사자들이 업무 공백이 발생됐을 경우 시설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을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롱텀에 좀 들어가 보면 먼저 코로나 미이용일 산정을 하려면 저희 어르신이 4월 달에 코로나가 걸리셨거든요. 우선은 이 미용일 특례 비용을 받으려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가 준비가 먼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가격리 통지서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자가격리 통지서, 어르신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자가격리를 했다라는 통지서나 문자를 캡처한 내용이 파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거를 바탕화면에 뭐 깔아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팩스로 전송을 하든지 자료를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화면에 파일로 깔아 놓았거든요. 그 방법을 가지고 제가 청구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4월 달에 어르신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었어요. 먼저 이 어르신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었는데 이 어르신이 코로나에 8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하는 방법은 일반 옆에 있는 탭에서 입퇴소가 있는 탭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여기 맨 밑에서 두 번째 미입소 특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 어르신이 자가격리를 한 기간 동안 에 클릭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장.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입퇴소 내용을 제출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제출하신 다음에 저희가 청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제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 요청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6일 날 결정 요청을 했고요. 결정 요청을 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면 결정 내용이 조회가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급여 비용 청구에 가서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청구가 원청구인지 추가 청구인지 보완 청구인지 원청구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청구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자, 원청구로 들어가서 4월 달에 이 어르신에 대해서 청구하기를 누르시면 조회를 똑같아요. 방법은. 조회를 누르시고 맨 마지막에 6월 달에 결정 요청을 했던 맨 마지막에 결정 요청을 했던 6월 6일 결정 요청을 했던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쭉 뜨죠. 이 어르신 중에서 제가 코로나에 걸렸던 어르신 두 분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 내용
자료 관리에 가서 다시 조회를 누르고 조회를 누른 다음에 두 분이 뜨거든요. 두 분이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한 분은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지만 요 밑에 어르신 하얗게 이름이 뜨죠. 이렇게 밑에 하얗게 두 분이 떴었어요. 그러면 이 하얗게 뜬 어르신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 어르신이 코로나에 걸렸던 아까 미입소 특례로 했던 부분이 클릭이 이렇게 버튼의 클릭이 돼서 보여집니다. 60% 한시적 미이용일 특례 비용으로.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보호자들한테 청구를 하시면 안 되세요. 원래 우리는 코로나 미이용일 특례 비용이 아닌 다른 미이용일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우리가 미이용일 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보호자들한테도 똑같이 본인 부담금을 50%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60%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호자들한테 저희가 본인 부담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확인. 네, 이렇게 하면 다시 확인. 그런 다음에 특정 내용 등록에 들어가시면 틀린 게 우리가 일반 청구하는 거랑 틀린 거는 확진자, 자가격리자, 검체 채취일이 뜨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체크박스 맨 위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입력을 누르시면 이 어르신이 자가격리 시작한 날짜를 저희가 체크를 하면 돼요. 4월 달에 8일 날 자가격리를 시작하셨거든요. 저장. 네. 그런 다음에 닫기. 네.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뀌죠. 명세서 자동 생성.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 완료된 부분 같은 경우 말고 미완료된 부분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6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질문 받았던 거에서 보는데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아요. 청구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면 자료 첨부라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뭐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자가격리 통지서나 자가격리 날짜를 문자를 받은 부분을 캡처한 거나 이거를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첨부를 클릭을 해보면 첨부 방식을 선택하는 체크박스가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편으로 보내든 팩스로 보내든 파일 첨부를 보내든 근데 저는 파일 첨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일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파일 첨부를 누르면 파일 추가를 누르게 되면 제가 바탕화면에 이 어르신 격리통지서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열기, 저장. 네, 그러면 특정 내용을 저장한 부분이 나오죠. 확인. 자, 그러면 명세서 등록 완료. 자, 그러면 완료가 뜹니다. 그럼 닫기 누르면 된 거예요. 그러면 명세서 자, 다시 명세서 조회를 한번 가볼까요? 조회를 한번 눌러보면 다시 한번 급여 내용 자료 관리를 한번 가볼게요. 조회 한번 누르고 아까 밑에 있던 어르신 명세서 자동 생성. 왜 안 될까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금액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금액이 나오네요. 네, 청구서 전송을 누르면 네,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청구 의뢰가 뜨죠. 지금 이제 롱텀이 가끔 오류가 이렇게 나서 아까 이제 제가 입력 중으로 떠서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다시 급여 내용 자료 관리를 가봤는데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청구서 전송이라든지 청구서 생성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지금 진행이 되니까 지금 청구 의뢰도 떴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진행이 지금 된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지금 코로나 미이용일 어르신들 특례비용 저희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6월 달부터 종사자들 업무 공백 발생에 대한 지원금을 일회 코로나 걸린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코로나 걸린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 선생님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일을 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초과 근무를.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설의 지원을 그러다 보면 그 선생님들 업무 공백이 발생돼서 초과로 근무 수당이 더 나갔을 거고 그래서 그 시설에 초과 근무 수당이 더 나간 부분도 있고 이래서 업무 공백 발생에 대한 지원금을 선생님 한 분당 30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는 게 6월 달에 저희 신청할 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저번 달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급여비용 청구에 보면 코로나19 한시적 방역활동 지원금 청구 맨 마지막에 보면 업무 공백 발생에 대한 입소형 시설 지원금 코로나 미이용 그 어르신들 아까 제가 특례비용 신청하는 것처럼 이거 신청하기 전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리통지서라든지 그리고 또 문자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쉽게 파일로 바탕화면에 저는 깔아놓고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가 3월 21일 전에 걸리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멘토를 지원하는 한 기관은 3월 21일부터 10분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을 지원받은 시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시설은 3월 21일 전에 10분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지원을 못 받았어요. 뭐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우선은 3월 21일 이후에 걸리신 선생님들만 3월 21일 이후에 자가격리가 시작된 선생님들만 해당이 된다는 것만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청구하기를 누르시면 5월달 걸 한번 볼게요. 5월달에 이제 6월달에는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전제 3월 달에 걸린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4월 달에 걸린 선생님이 계셔서 저는 그 진행을 하는 방법은 5월 달로 보여드리고 4월 달에는 결과 진행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횟수를 뭐 한 분이면 한 분,
두 분이면 두 분. 이렇게 쓰시고, 명세서 생성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명세서, 아까 제가 실험을 해보려고 이래로 했더니 지금 명세서 생성이 떴는데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네, 취소하고 여기에다가 2를 한번 제가 쓰고 명세서 자동 생성을 누르면 명세서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로 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소명 자료 파일 첨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파일 첨부, 파일 추가, 그러면 파일을 추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 파일을 추가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다음에 명세서 등록 완료를 누르시고 청구서 조회 및 전송 관리 가시고 그 다음에 청구서 생성하시고 종료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4월 달에 진행했던 걸. 네, 저희는 4월 달에 세 분이었어요. 그래서 6월 25일 날 제가 이렇게 세 분 거를 받았는데 지금 요 세 분 거를 받은 거에 대한 지원금. 자, 청구서 조회 및 전송 관리에 보면 네, 추가 청구로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네, 청구서 생성하고 청구서 전송하고 이러면 끝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진행을 안 하신 선생님들 계시면 이거는 꼭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모든 코로나에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 3개월까지만 항상 가능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4월 달부터 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까지, 뭐 5월 달에 뭐 확진된 선생님은 8월 달까지 이러니까 지금 3월 21일부터 가능하다고 하시니 7월 말까지 이건 꼭 진행하셔야 되세요. 3월 21일 이후에 확진된 선생님들이니까 만약에 3월 21일 이후에 3월 달에 확진된 선생님들은 3월 달에 확진된 선생님들은 7월 달은 안 되시겠네요. 4월 달에 확진된 선생님들만 7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시니까 우리 선생님들 꼭 진행하셔서 시설 운영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날씨 너무 더워서 진짜 고생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이번 청구 많이 도움되라고 제가 영상 찍어 드렸는데요. 너무 덥고 짜증도 나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고 즐거운 나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하나 올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등으로 짊어지면 짐이 되지만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 엔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